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테슬라가 3분기 어닝 쇼크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4년, 2025년 리튬도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안 좋은 의견을 냈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말씀드렸듯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가운데 34,200 위에서 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쉬었다 갈 것이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여기까지는 확정된 모습인데 이렇게 쉬어도 역헤드 숄더가 나오고 올라가서 쉬면은 조금 더 이제 정방향 역헤드 숄더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둘 중에 쉴 타이밍이 왔는데 넘어가서 쉬면 좋겠지만 사실 전쟁 중에 넘어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실망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그 정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 13,200에서 뭐 조금 여유를 두면 13,000에서 14,000 정도 보면 된다고 했죠. 이 구간 사이에서 그냥 박스권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뭐 우려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내려간 게 하나도 없고요. 상승 구간 가운데 그냥 횡보하면서 쉬는 중이죠. 그래서 나스닥만큼 지금 이제 짱짱하게 잘 버텨주는 증시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 전쟁 중이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의 반미 정서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확산되는 정서 때문에 뭐 이라크에 주둔 중인 이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드론 3기 중에 2기가 격추되고 한 기는 이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장비에 뭐 일부 타격을 주고 경상자가 발생했다는데 뭐 사망자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뭐 이라크나 이제 뭐 이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뭐 관심 있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이제 그 뭐 미국발 영향도 있고 뭐 전쟁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오늘 쉬었는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거 그냥 바닥 만드는 과정인 거죠. 2,500 회복될 때까지는 그냥 조정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2,500 회복돼야 조정 끝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조정 구간 안에서 2,400, 2,500 사이 뭐 기존에 있던 박스권 이 구간 안에서 자율 등락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좋아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코스피 주식을 뭐 열심히 이틀 동안 담았는데 오늘 소폭 조절했는데 뭐 크게 매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주식을 매도할 때는 뭐 1,000억, 뭐 많아 2,000억 이렇게 조금씩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뭐 3, 4천억씩 이제 규모 있게 담는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규모 있게 담는 모습이 아직 이제 뭐 이틀 정도 나온 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을 오늘 조금 정리를 했는데 뭐 그냥 뭐 오늘 안 좋은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선물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이고요. 그리고 지수를 누를 때,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 때 선물을 이용하는 게 가장 속 편하기 때문에 뭐 단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단타 칠 수 있으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요 정도로 이용한다 보시면 돼요. 한 4, 5만 계약 정도로 보통은 이제 단기 매매를 하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2, 3만 계약 정도 뭐 덧붙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금력은 더 크지만 단타 물량만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옵션 동향은 뭐 양쪽 매도하면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뭐 크게 키운다거나 하지 않고는 요 구간 사이에서 쉬어가는 흐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많이 밀렸는데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 쪽에 안 좋은 이슈 나왔다. 테슬라 3분기 어닝 쇼크 나왔다 말씀드렸고 뭐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전쟁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늘 쉬는 경향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중에는 저렇게 한 번씩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있던 일은 아니죠.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냥 넘어갈 일까지는 아니지만 뭐 기존에도 있었던 사건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밀렸으니까 그런 거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오래 끌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데는 전쟁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좋은 이슈지만
이런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이 바닥으로 활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13만 원 여기 돌파해서 쉬면 좋겠지만 여기서 저항받고 밀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13만 원 건드려주고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뭐 한 두세 번 건드리고 나서 언젠간 또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이거 넘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뭐 당장 뭐 10월 안에 넘어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는 지금 흐름을 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뭐 7만 원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적으로 7만 원은 중요한 구간이 크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위가 바뀌니까 그런 거지 67,500원 위쪽에만 있으면 72,500원까지는 자율등락 구간이다. 지금 여기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위쪽을 돌파해서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저항까지 갖다 쉬는 거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요 72,500원도 못 넘어갔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주가 레벨이 낮다. 그래서 돌파할 위에 저항이 많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 BM 뭐 이쪽을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25만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을 계속 못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은 주는데 이제 또 뭐 화력을 뿜어낼 만한 구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테슬라 3분기 순이익이 18억 5,300만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4%입니다. 뭐 예상치보다도 당연히 뭐 매출액 빼고는 다 떨어졌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매출액이 올랐다라는 건 판매는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판매는 되는데 왜 떨어지죠? 가격을 낮췄잖아요. 가격을. 조금 더 팔아도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이익이 덜 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단가 경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윤이 덜 남는다. 품질을 올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단가 경쟁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리튬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은 그러면은 뭐 리튬이 모자랍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뭐 핑계는 이겁니다. 리튬 기업인 이제 알버말의 투자 의견을 중립까지 내려놨었는데 중립에서 이제 매도 의견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요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리튬 공급 과잉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냥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인 건 맞는데 힘을 내려면은 이 25만원 위쪽 올라와 줘야 되고 그리고 30만원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30만원 회복될 때부터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이게 정말로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포스코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뭐 다 뭐 무너져서 이렇게 40만원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런 움직임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50만원 아래쪽에서는 이것도 이제 뭐 가격적으로 메리트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조정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싼 구간을 찾아가야 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만원 유지되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45만원 이하로 준다라고 하면은 45만원부터 40만원 정도까지는 모아갈 만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모아갈 만하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50만원 회복한다면 50만원 회복될 때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전쟁 영향력 때문에 이제 뭐 조정 마무리 시기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좀 우려감을 만들고 있는데 이 우려감은 개별 이슈 때문에 나온 거냐 아니면은 이제 시황 때문에 나온 거냐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업황 자체에 문제가 크게 생겨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해당 업황은 좀 정리하면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업황이 뭐 미래에 뭐 유망한데 단기적으로 쉬는 거고 시장 때문에 쉬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싸게 내려왔을 때는 잡아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HBM 이슈가 있는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여전히 짱짱하죠. 이거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을 넘어가면 사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매도 구간이죠. 매도 구간이고 6만 원을 돌파하면은 확인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가격을 더 주더라도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맞아요. 잘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20%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뭐 올라와 주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나 이런 종목들이 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25,000원 아래쪽에 내려와 있죠. 3만원 아래는 굉장히 뭐 저렴한 구간에서 이렇게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000원 아래 내려온 건 기분은 나빠요. 25,000원 회복된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 2만 원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기다렸다가 2차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좋아지는 섹터죠. HBM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는 이제 신성장 프리미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D램 같은 경우 이쪽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동안 공급 과잉 이슈 있고 여러 가지 이슈 있었는데 어쨌든 안 좋았었는데 바닥을 찍고 턴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냥 믿고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도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1일, 내일 모레부터 해서 이제 4박 6일 일정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사절단을 이제 동행한다라고 하죠. 사우디 뭐 130명, 카타르 59명에서 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갑니다. 거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갑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갑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갑니다. 그래서 각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돼 가지고 경제사절단으로 해서 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과하게 밀려있던 10,000원 아래 있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모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히림이라던가, 뭐 히림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그리고 네온시티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있어요. 또 히림하고 이제 뭐 S&T 에너지하고 요 두 종목을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S&T 에너지는 어제 이미 급등해서 24,000 한번 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뭐 이제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고요. 21,000원에서 최근 24,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 그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한미글로벌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25,000원 아래 있죠, 이 종목도.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밀렸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한번 예쁘게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아인지니어링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것도 8,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으면 항상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이고 있다, 꿈틀꿈틀 되고 있다. 올 연말 되면 이런 종목들이, 이 섹터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뭐 전쟁이랑 뭐 금리, 뭐 미국의 국채 금리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좀 밀려있던 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자, 드론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론 하면은 계속 뭐 항상 우리도 얘기가 나오죠. 드론 부대도 편성하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 제이션 시스템이 한번 상한가 들어가면서 올라왔고요. 뭐 PC 디렉트 같은 경우가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퍼스텍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이제 방산주로 좀 분류되어 있는데 좀 약한 종목이다 했는데, 오늘 4,200원 그래도 저항 돌파 시도한 것만 해도 좀 양호한 흐름이고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가 좀 안 움직였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동향이,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 상한가에 들어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미국의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좋은 흐름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배당주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은행주랑 다르게 제주은행 배당 수익률 보시면은 지금 배당을 계속 이제 축소해서 거의 뭐 안 주다시피 하고 있죠. 이거 배당주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애초에 4%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배당주로 볼 수도 없는데, 제주은행하고 또 제주은행이 올라오니까 따라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또 같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준상한가 수준으로. 얘는 푸른저축은행은 차라리 배당이라도 좀 넉넉하게 주니까 배당주들이 좀 이제 올라오는데, 중소형주, 이 대형주에 자금이 가긴 좀 그래서 중소형주에 쏠렸나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유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과도하게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참고 정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연우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자신 없으면 그냥 용기업체 연우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맥스나 이런 이제 OEM, ODM 업체 아니면 연우 같은 용기업체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특정 브랜드, 어느 브랜드가 잘 팔릴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하면 좋겠지만, 뭐 나중에 다 후행성으로 여러분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용기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나 다 쓰고 하니까. 그리고 OEM, ODM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업체에
제품을 다 이제 제작을 하니까 주문 제작을 하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브랜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연우나 이제 코스맥스 이런 OEM 용기 업체 이런 쪽을 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슈가 있죠. 한국 콜마의 이 자회사인데 이게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이게 한국 콜마에서 지금 지분 55% 들고 있는데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라는 이슈로 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우는 지금 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뭐 이슈 중에서 이제 전쟁도 있고 뭐 국채금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같이 좀 밀려 있는 좀 억울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하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 중에 여행을 가진 않을 테니까 영향력 미쳐가지고 많이 밀렸는데 6호 기한 전에 가격까지 내려와 있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눈 감고도 좀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